아유, 우리 조원진 대표님 보고 싶었습니다. 집회가 열리면은 매일 보는데. 글쎄요. 그래도 예. 최소 매주 한 번씩은 보는데. 아, 그렇죠. 이 코로나 방역 핑계로 집회를 못 열어서. 네. 야, 근데 어제 보니까 민노총 아들 많이 모였대. 네. 어? 만나 뭐 있죠? 민노총 집회는 사람이 많아서 막을 수 없다 그러고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네. 추모식은 국방부에서 원천 봉쇄해 버렸어요.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그 K 방역 그 파쇼 방역을 대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난자를 해도 그래서 언론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도 네. 참 어이가 없어서 네,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 우리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모식을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네. 이틀 3일 정도 했는데 원래도 시청 그 광장에서 25일부터 26일 할 생각입니다. 참, 예, 그 잘 하시는 거고요. 예, 지금 뭐라 그러나 이 소위 말하면 현재 좌파들 지배집권 세력이나 아니면 이에 반대하는 뭐 국힘당을 비롯한 야권이나 전부 다 공동의 어떤 카르텔, 소위 말하면 국민을 속이고 어떤 이 파시즘 체제를 정당화하는 공동의 카르텔 여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를 대하는 K 방역이 파쇼 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해. 난 의사들 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 의사들 제기했더니 탄압이 들어오고 아무튼 지금 간호사 의사들이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만 수급됐으면은 우리가 1년에 하루에 150만 명 정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서 2달 하면은 1, 2차 또 기간까지 잡아도 석 달 하면 1, 2차 방역이 다 접종이 끝나는 상태인데 K 방역에 도취돼 가지고 그렇죠. 뭐 이게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K 방역이라고 선전하다가 K 방역 가지고 백신 없는 방역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 아무튼 위드 코로나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라. 그다음에 인원 제한 철폐해라. 이렇게 해서 벌써 한 달 전에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청청사 중앙청사 옆에다 텐트를 치고 했는데 아무튼 또 뭐 위드 코로나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정부가 국민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파쇼 카르텔 이게 뭐 야당이 야당답게 저항을 못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은 이제 조원진이나 차명진 같은 사람은 전부 다 극우로 몰아버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나는 이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야, 참 우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공화당 조원진 친구 공격 들어갑니다. 공격 오늘 공격 받으려고 불렀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들이 서로 이제 어떤 언론 매체나 여론 그리고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뇌리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현재 우리를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 반자유적인 21세기적인 아주 신식 파쇼지, 그거를 장악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자의 대응은 과연 제대로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나는 반성할 때가 됐다.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 조원진 대표 이제 대통령 후보 나갔으니까 그런 김에도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보면서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 후보 나가면서 본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언론에서는 딱 카피를 어떻게 보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 딱 그게 카피야.
이 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진중권 같은 애, 그놈의 뭐 시기 기회주의자, 사회주의자, 기회주의 사회주의자, 나는 얼치기 사회주의자라는데 이런 애들이 우리를 낙엽 같잖아요. 우리는 그 복고주의자, 응? 복고가 복고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원칙. 그러지. 지금 아니 이제 우리는 정권의 좌파 독재에서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좌파들한테는 따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다. 단지 이제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언론에서 카피는 그렇게 뽑았다고. 그래서 그거야 우리 언론 자유고. 아니 근데 그렇지 않지.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의 프레임을 베끼기 위해서 내 인생 바치기도 귀찮고. 아까 여기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내 차의원하고 친구니까 차의원한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 안 하면 어떡하냐. 아무튼 좌파들은 조금 잘못 있으면은 어쨌든 끝까지 버티고 당도 막 버틸 때까지 버텨봐라는데 오른쪽에 국민의힘은 아무튼 뭐 침소 봉대까지 해가지고 나서서 먼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스 의원도 자기가 그래 느끼는 거고. 근데 그게 현실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실질적으로 누가 자유파 투쟁을 하겠느냐. 또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느냐. 바른 소리를 하면은 좌파들은 공격을 하죠.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이제 정확하게 4년 5개월 4년 5개월째 지금 바깥 투쟁을 하고 정말 그 음해를 버티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칙을 깨뜨리면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진다 이래 보는 거. 지금 국민의힘은 원칙이 없잖아요. 체제의 정체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데 그거 비슷하게 우리가 간다. 그걸 내가 이제 아랫돌이 보수라고 그러는데 말 조심해야 돼.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그 자유주의 나름대로 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에 대해서 되씹어서 이렇게 자유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그 경향으로 안 가고 그 국힘당 이렇게 보면은 그 국힘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 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한 자리 더 할까? 어떤 놈이 세서 거기 붙어가지고 공천 받을까? 그렇죠? 좀 이따가 우리가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그 윤석열한테 다 서 있잖아요. 다 줄 서 있죠. 그런데 홍준표가 이제 애들 대세로 나오면은 국회의원들 다 하루아침에 들쥐들 같이 하겠지 뭐. 홍준표한테 간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인물 따라가다 다니는 그런 정치 정당 하지 마라. 야당이면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지금 그 IMF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당의 정책으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할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 네.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아니 내가 자꾸 얘기 돌리지 마. 손님 먼저 하세요. 손님이라서. 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지금 내가 이제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야말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의 이게 주사파적 본질을 파악하고 독재 정권이라고 반자유주의적 본질을 파악하고 문재인 씨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 임프레션을 탁 줬는데 그런 그 용감한 어떤 그 길을 걸어온 것 인정하고 또 내 친구고 그래서 이제 한번 겪고도 가는가? 그래서 이 대선 후보로 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치는데 내가 이 대선 후보 나간 조원진에 대해서 내가 꼭 곰곰이 며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좀 네, 방송하는 조언 내지는 비판을 좀 하려고. 그렇지 뭐 비판도 좋고 조언도 좋고. 첫째. 그런 거 내 잘 듣는다고. 우리 역사부터 얘기합시다. 오케이. 일반 원칙이. 나는 지난번에 우리 공화당이 4.15 총선 때
상당히 잘못했다. 4.15 총선 때? 예. 어.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국힘당 미래통합당 있죠? 미래통합. 미래통합당과의 어떤 식이든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라도 안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자유통일당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갖고 가든지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이었나? 예. 그게 지금 내가 뽀개지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 제일 문제는 황교안. 그 다음에 두 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좀 합쳐라. 근데 황교안은 나를 중심으로 합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다 니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 다 떨고 그랬잖아. 그 황교안.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인 조건진. 내 사부인 김문수. 그리고 정광훈 목사. 난 이 사람들이 참 그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생각해서 지금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그 보시죠. 문제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으로 합치라 할 때는 그때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한테 태극기 부는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고맙다. 네. 바깥의 세력이 들어가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투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예면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어드리라고 15일 동안 공천 안 하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우리가 공천 안 하고 또 황교안 당시 대표가 뭐 자기만 계속 믿어달라. 그래서 이제 메신저 대표한테 내한테 직접 메신저도 놓자 이래서 우리 당의 사무총장하고 또 이장우 의원하고 두 사람을 메신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틀 만에 제지없고 공천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저기가 황교안이가 황교안 쪽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황교안 힘도 없을 때라. 그러니까 공천위원회에서 힘이 없어. 공천을 힘 없는 했고, 척한 거지. 공천을 했고 목에다 힘 빼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을 뭉치라 하는데 너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이제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 또 유튜브까지를 전부 극으로 몰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것보다는 너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에 우리가 분열 세력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황교안은 저한테 할 얘기가 없는 게 계속 저한테 같이 가자. 그러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본인이 결단하겠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고위원회다가 황교안 대표가 우리하고 연대안을 올렸어요. 최고위에. 올렸대? 올렸는데 그때 생중계하듯이 그 자리에 현황들을 얘기하는데 그 최고위원들이 우리 공화당을 보고 쌍욕을 한 거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저 개인적인 그뿐만 아니라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기고만장했구만. 형님 큰일 났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올렸는데 그게 그때 좌파들 다 김영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바깥에 태극기 사람들을 극으로 몰고 뭐 자기들이 투쟁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배제해 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 선배하고 뭐 그랬던 거는 김문수 선배 사실은 뭐 이런 데는 다 괜찮아요. 처음에 모일 때 그 모처에서 뭐 고속터미널 그 뒤에 호텔에서 모였는데 그때 내하고 서청원 대표, 김문수, 그다음에 정종섭, 그다음에 그 김술래 의원, 국회의원이 4명이 모였어요.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모여. 그때 뭐라 했나 그러면은 정종섭도 간다고 그래도 얘기 듣던데. 정종섭 의원 내 옆에 방에 국회에 있어서 김문수 지사하고만 합치면 자기는 무조건 참여해서 이제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모였다니까. 모여서 얘기하기를 자 그러면 여성 비례대표
한 분을 더 영입을 하자. 국회의원을. 그럼 국회의원 5석이 되니까. 근데 이은재가 이은재는 얘기 안 하고 이름은 그러면 안 하고 아무튼 각자가 어떤 여성 비례대표 가능성이 있는 현직 의원 중에서 서로 추천해보자 이래 됐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5명이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선거에 선거법 선거로 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때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이제 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TV 토론을 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쪽에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굉장히 우리 공화당 그 당시 이제 자유공화당의 이미지를 개선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생각은 한 30석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5석이나 6석 만들어 놓고 공천 기다리면은 공천이 이번에 아마 굉장히 공천 학사 그게 괜찮은 사람들이 공천 못 받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실질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흡수하자. 뭐 예를 들어 부패 전력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 빼고 괜찮은 사람들 중심으로만 뽑아내도 20석 넘게 20석 30석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자 이래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구도를 짜고 그때 이제 서정원 대표께서 김문수 지사께서 도지사도 하시고 대통령 후보감 아니냐. 그래서 뭐 공동대표로 하자. 그래서 뭐 우리 당의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합당안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우리 당은 이제 민초정당이라는 게 책임당원이 다 투표권을 가지니까 책임당원 전체 소집을 해서 공개 토론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추인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그러고 정광훈 목사를 그 정광훈 목사님을 사실은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둘이 종로경찰서인가 거기에 찾아뵀다고. 그때 경찰서 계실 때. 그때 전 목사님이 뭐 전폭 지지한다. 그 처음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김문수 지사하고 내하고 그럼 두 사람이 손잡고 열심히 해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구치소가하고부터 김문수 지사하고 단절을 해버린 거야. 그 김문수 그 선배가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더라고. 새 됐네 새. 고립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그 나머지 과정들은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 그건 다 빼고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지사가 뭐 비례대표 관계도 있고 있지만은 뭐 그건 차치하고 나가셨다고. 내가 어제 도로 나갔는데 그때는 뭐 자금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50대 50 기조를 지키고 공천을 하지 않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 보고 연대 구도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아래 그 이완구 총리 내가 장례식장 가서 김문수 선배 만나서 좀 참고 기다리지. 그때 왜 나갔냐고. 좀 기다리지. 김 선배 그때 기다려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또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김 선배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70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좀 조급한 면도 있고 또 김 선배 모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안 됐는데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정당이 43명의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둔 사람 또 뭔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온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둘압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하여튼 그 잡조정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꼬였지. 꼬였네. 꼬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교안 대표가 면피하려고 그랬을 거야 아마. 올렸는데 뭐 최고위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이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 아마 폭탄 맞을 것 같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최고위원 회의 잘했어. 그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누가 요새 잘 나가더만 그 사람이 저한테 생중계를 한 거야. 형님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대 구조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저한테 내보고 같이 가자 기다려달라 뭐 그렇게 믿어달라
이런 사람이 뭐 나중에 그때 보니까 최고위원 자체가 황교안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때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러던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원칙을 지키고 간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게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너 바깥에 자유우파 태극기 세력들 다 그만둬라. 그게 아니잖아요. 황교안 너하고 같이 껴안아서 너가 거대 정당이니까 이 사람들의 투쟁력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안 들어간다. 그런데 내라도 그렇게 하나로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하면은 뭐 조은진이나 여러 이제 바깥 세력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의 오만함이 결국은 지금 이래 보면은 탄핵의 그 원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은 그때 총선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좌쪽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저게 보수인지 안 그러면 중도 좌파인지 중도 우파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자초지금 그렇고 지금 단계에서 나는 아직도 그 소위 말하면 이 우파 내지는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렵다. 실제 누가 국힘당 후보가 되건 간에 실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쩐명이가 쩐명이하고 싸워서 5% 상관으로 승부가 결정날 텐데 그럼 조은진 후보가 조은진 대표가 지금은 사실 솔직히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주니까 별로 안 알려도 내가 볼 땐 점점 이 존재감이 부각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선 후보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조금 기다린 것도 이제 경선 후보가 대강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출마 선언할 때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까지 우리를 거꾸로 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이준석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본인이 대한민국을 정말 좌파로부터 정권 교체를 할 거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걸 계기로 지난번 총선 때 하지 못했던 황교안에 하지 못했던 전체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이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 밝혀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 재심 과정을 통하든 아무튼 석방을 통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내가 이래서 언제까지 수비적인 선거를 치를 거냐. 이제 공격적으로 선거를 치러도 되고 또 공격 포인트가 탄핵에 이게 좌파들의 아킬레스란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하면 거꾸라 그런다. 쿠데타 세력이고 촛불 쿠데타고 권력 찬탈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공격적으로 가도 된다. 왜? 문재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좌파 정책 써서 나라가 망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서 안 되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빨리 정해라. 정하면 누구든지. 정하면은 누구든지가 아니고 자 공을 너한테 넘겼으니까 너가 이 해법을 풀어라. 우리는 바깥에서 너가 하지 못한 투쟁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고 또 너가 그렇게 좌파들이 아니고 너가 우리를 거구라고 몰아가지고 우리 뭐 차명진 의원도 거구고 나도 거구고 이렇게 잘생긴 거구들이 있어요. 맨날 아니, 경찰들한테 두드려 맞는 거구들이 나보고 있어. 좌빨이라는데? 그래서 차명진 의원은 원래 좌빨이지. 원래 태생은 그 어디지 김문수 뭐지 그 손오련. 선오련 출신이라서 이 운동권 내역을 잘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되는 후보 되는 사람이 자 정권을 교체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분열 세력이라고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당신들을 분열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우리를 쫓아낸 거지. 거꾸로. 그럼 당신들이 반성해야 되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는 우리가 왜 또 고개 숙이냐. 그래서 내가 통합의 문은 열겠다. 그 대신에 이준석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그 해답을 만들어 봐라.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또 이 부분을 그냥 정당화한다든지 또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극우로 모는 그 기조가 바뀌지 않고 또 후보가 그다음에 후보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그 사죄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제 불과 5시간 만에 후원금이 7억 돌았습니다. 5시간 만에. 그렇지. 지금 우리 공화당의 열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5년 동안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7년 5월 달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탄핵당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5분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왜 정당 만든 줄 알아요? 우리는 나는 현장에서 봤다고 돌아가시는 거를. 그런데 어느 언론에도 한 줄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 나라는 끝났다. 언론 방송이 이렇게 하루에 5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시민단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는 정당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현직 의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5월 28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딱 20일 만에 계룡산에 한번 모여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볼 때 한 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태극기 집회를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다 태극기 집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요. 마로니에서 집회하자. 그래서 이제 집회를 시작해서 그러고 이제 석 달 만에 창당을 한 거죠. 대한애국당을.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그 조금 이제 좀 민감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 우리 조원진 대표 얘기로는 그래 야권 통합, 우파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이제 준석이가 지는 안 되고 그쪽에 후보가 나와라. 결국 후보 위주로 가는 거지. 후보가. 근데 그 후보 누구든 다 좋다? 지금은 내가 전제 조건이 있잖아. 전제 조건.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바깥의 자유우파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자유우파들을 극우로 몰지 마라. 그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 사과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5년 동안 투쟁한 사람들하고 5년 동안 희생한 사람들하고 그냥 웰빈 정당 같이 국회의원 자리 차지하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나라를 망치는데도 투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접어줄라 해도 아무리 접어줘도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이 망하지. 우리 당이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뭐 윤석열이 그래 정치할 수 있겠어요? 석열이? 나는 뭐 홍준표는 아무튼 잡놈이라. 홍준표는 나는 내가 홍준표 선배 누가 가더라. 어제 방송에서 김무성 선배 가니까 내가 김무성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요. 나라를 망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움 때문에.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보면 다 잡놈인데. 내하고 차이는 잡놈까지는 아니지. 잡놈까지는 아니지.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지금 이제 정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내가 잡놈이 되기 싫어서. 근데 우리하고 하면은 잡놈 안 돼. 현실 정치는 우리 공화당에 우리 공화당은 진짜로 잡놈 정치하는 사람이 많이 돌았다가 못 버티고 나가. 근데 우리 공화당은 너무 맑아. 내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 너무 맑다고. 차명길이 뭐 그런 줄 알아요. 총선 때. 우리 공화 저보고 친구니까 친구야. 그 국민 그때 미래통합당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막 당했을 때잖아요. 들어가가 저거 잡아 못 보자 이 카더라고 진짜로. 내가 그랬어요. 내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공화당이면 당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책임당원만 들어가도 이게 다 말아먹는다, 잡수간다. 나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게 쉽진 않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고 이제 나는 우리가 그것도 아직도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대통령께서 아직 감옥 계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떤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한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내 얘기 들어봐. 단지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 참
티 없이 맑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면 거대당,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지,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치세요. 그렇게 했겠어. 나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치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아유 박근혜 대통령 참 대틀이다 그랬는데 내가 딱 뭐라고 그랬냐면 아 박근혜 대통령 저 유영한테 속았구나. 나 그 얘기했을 아무튼 때 그 얘기는 내가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유영아하고 저하고 뭐 크게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은 유영아 변호사도 엄청 하는 거거든 사실은. 하여튼 뭐 그런데 자기 그거 없이 자기 생을 다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지. 그 좋은 뜻으로 얘기한 사람을 공경하는 건 아니다 이래 보고. 그게 하여튼 뭐, 내가 아쉬운 것은 그때 내가 어디 자리에서 했어요. 우리 우파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든 하나로 해가지고 그것도 김문수 선배하고 내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하나로 되는 거라 나머지를 다 그치. 빼더라도 희망을 자 가졌지. 우리가 7%만 만들면은 7% 안 나오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 메시지 내면 안 된다. 7% 나와서 대통령이 메시지 내면 이게 10몇 프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것이 그때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안 내셨으면은 아마 8.15 나오셨을 거예요. 좌파들 이래 보는 거야. 야 박근혜 그래?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적 파워가 국가만 생각하고 있다. 좌파들 도와주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집권 미래통합당이나 이 탄핵 세력들한테 굉장히 그게 있었다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다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합치락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다운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놈들이 저거가 그냥 바깥의 세력 잘 됐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하는 바깥은 맞다. 너네 자유공화당 너는 이제 아웃이야. 아웃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그거로 모르고 네. 이제 소위 황교안의 배신이 들어온 거예요. 황교안이 나한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지가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내가 말을 말로 안 하는 것은 뭐 좌파들하고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어 진짜. 근데 기회주의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건 중도 기회주의잖아. 그게 김문수 선배는 뭐 기회주의자는 아닌데 그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장악을 했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저는 아이고 언젠가는 국민이 그게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도 국회의원 삼선하고 바보가 아니는데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가냐. 그런데 친구로서는 어. 그 얘기가 맞지. 어. 그런데 우리 당이 73년 정당사에 이렇게 민초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도 없고 그건 내가 저 좌파 정당 해봤는데 좌파 정당보다 훨씬 그 일반 당원들의 어떤 이념적 무장이 잘 돼 있고 단합도 잘 되고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장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 보려고. 그게 이제 계기가 옵니다. 온다고. 그럼 역사는 이렇게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아무튼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꾸 포인트를 맞추기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을 때 대통령이 나오실 때 시너지가 있지. 때가 안 돼서 그렇다. 그게 나는 이래 보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 22대 총선 22대 총선에 우리가 교섭단체는 무조건 만든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을 지금같이 소외시키 가지고는 다음 총선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국민의힘이 가져야 돼요. 하긴 22대 총선까지 버텨낼 정도면 당연히 버티지. 그때 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지금의 전국 구도가 국회의원이 있어봤잖아요. 두 번 국회 4번 해야 되는데 2번 떨어져가지고 재선밖에 못했어. 선수로 따지면 내가 선배라. 난 3번 떨어졌어. 3번 떨어졌. 나도 3번 떨어졌지. 근데 자 보세요. 정권을 잡았다. 벌어질 일들이 한번 상상해 보라고. 자 200대 100 의석. 그렇지. 자 그러면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없지. 좌파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 또 꼬투리를 걸어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 걸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헌재에 올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칼을 못 들어요. 지금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벌어놨던 악법, 악습, 악행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칼질해야 되잖아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다. 특히 홍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버려요. 어디로 제일 먼저 야합하자. 우리말로 타협한다. 연정하자. 연정한 구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뭐 뿌리가 뭐 윤석열이 이쪽에 와서 떠들지만은 뭐 그 전에 뭐 뿌리를 보니까 어제 뭐 많이 밝히지더라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4.3인가 그것도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게 막 사진이 나오던데. 윤석열은 문재인 막 청산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좌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예상을 해보면은 자 2년 동안 식물국회 무정부 상태가 될 거냐? 식물정부. 야합을 해서 국회 포위에 의한 식물정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제로 갈 거냐? 거의 다 내각제로 갈 거예요. 또 그 다음 3년에 대한 확답도 확신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때 벌어질 수 있는 개헌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개헌 문제. 주고받아야지 내각제가 되잖아요. 또 특히 200석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졌다고. 근데 쟤들 주고받겠어요? 2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 아니 지금 그 보수 정당이 과반을 넘고 훨씬 넘었을 때도 쟤들 땡깡 부려가지고 이명박 정부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대. 그럼 그때 누가 저항하느냐? 헌법 개정도 들어오고 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또 좌파들이 정권만 바꿨는데 좌파들이 또 자기들 그대로 밀고 가고 국민의힘에 있는 애들은 투쟁 안 하고 아이고 막 내가 국회의원 하면 더 하면 돼. 요런 놈들이 반이 넘는다고. 그럼 투쟁 못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가 보수 정권이라고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보수 정권이 아니고 야합, 소위 말하는 내각제 야합 정권이 된다. 뭐 저는 그게 보여요 지금. 그럴 때 그때 남아서 투쟁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때 2년간 이번 정권 교체 뭐 저는 솔직히 선거 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요. 5대 65인데 내가 뒤집었어. 선거는요.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의 전국 상황이 후보자들이 워낙 약점이 많고 흠이 많아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 원칙을 쥐고 가되 통합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그것은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정권 교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벌어질 일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로 정권 교체하면 베스트지. 그런데 그래 안 되면은 야, 이 사람들이 국회를 일당 독재가 국회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아 그렇다고 해서 좌파들이 쉽게 넘어오지도 않아요. 오케이 알았어 무슨 얘기지?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시점하고 나오는 시점하고 대통령이 그거 용서하겠어요? 그 시점하고 다음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점하고가 거의 2년 남아요.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정권 교체 되더라도 지금 정부가 소위 말하면 저 좌파 국회에 포위돼서 어렵다. 뭐 예상되는 그때 이제 역할이 나온다.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아니 지금 중요해. 그럴 때 역할을 하고 오케이. 지금 그럴 때 역할도 하고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우파 단일화의 키를 쥐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여기 그 우리 공화당 그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돼요. 조원진이 5%는 나와야 돼. 그지?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이 어떤 그 생각 이런 거 있어요? 더 나올걸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지금 사실은 기득권 정당에 대한 그 회의 또 이 체제 침탈 상황에서의 그들의 그 무책임 무능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로건 저 뒤에 보죠. 부패 정치인, 부패 정당, 부패 정권. 자 이제는 정권 교체하자 그랬잖아요. 저는 정권 교체 안 하자는 게 국민의 명령이 정권 교체하자. 그 대신에 정치 교체 같이 하자. 이제 부패 돈하고 관련된 정치인들 또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거 안 한 사람 좀 빼자. 그 다음에 기득권 정당, 인물 따라가야 되는 정당.
반기문 따라갔다. 누구 따라갔다 이제 부끄럽지도 않냐. 인물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고 이번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국민들이 봉기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 소위 헌법적 가치인 그러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당 혁명이고 나머지 이 정권은 부도덕한 정권 또 하나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붉은 정권 안 된다. 벌써 우리가 내세운 게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 얘기를 못해요. 국민의힘도 그 얘기를 못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니까. 우리 공화당이 다른 사람 같이 아이고 막 중간에 하다가 자리나 좀 주면은 대강 이래 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냥 몇 자리 받고 다음에 약속이나 받고 하자. 그거는 안 통한다고. 만약 우리 공화당 걸어가면은 조은주의 내보고 니 나가라 한다고. 그 정도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이념화가 돼가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굉장히 해오리 바람이 12월 달 그때쯤에 해오리 바람이 불고 전국의 변화는 1월 달에 폭풍이 일어난 폭풍.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예측을 나는 하고 있고 또 그 예측 나는 11월 달에 뭐 대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저 이재명 그대로 가면 국민들이 놔두겠어? 11월 달까지 그다음에 지금 김만배 구속 안 시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나라가 국민들의 75%가 특검하라 하는데 그 주범인 김만배를 구속을 안 시킨다? 뭐 국민 여론보다도 이때 웃기는 거지. 법리를 무시하는 거지. 얘들이 이런 거잖아. 민노총 집회는 사람이 많아서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은 안 된다. 그것도 300명만 처음에 했대요. 현충원에서. 그것도 밤중에 전화가 못한다. 이런 쓰레기 300명 신청했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아니 300명 신청이야. 300명은 받아주겠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밤중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10월 26일 날? 그래가 추모를 못해요. 지금? 그럼 현충원에서도 개별 추모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는 25일부터 시청광장에다가 텐트 치고 추모식 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날 25일부터 민노총보다 숫자가 더 오면은 너가 어떻게 할래? 너가 지금 민노총의 잣대를 우리한테 그것도 대통령 후보가 나갔는데 사람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 후보 힘이 커. 그래요? 왜냐하면 집회 신고하면 걸리는 등록했지. 6천만 원 어떻게 냈어? 6천만 원 당의 기탁금으로 그랬어요? 그랬지. 그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이게 참 당원들의 그 아니 어제 충성도가 대단하네. 4시간 5시간 만에 7억 들어왔다니까. 5시간 만에. 오이,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게 우리 공화당이 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다. 그거 아니지. 내가 다 거짓말이고. 알잖아. 어제 내가 진짜 문자 하나 보고 눈물을 흘릴 뻔했는 게 어떤 이제 암 환자분이 암 환자분이 문자를 보낸 거야. 50만 원을 내가 넣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 끝까지 다 못 볼 수도 있다. 그래도 나라는 지켜달라. 내가 할 수 있는 내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그런 분들 또 지금 우리 당에 후원금 내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많아. 알바 해가지고 모아서 후원금 내는. 우리 가평에도 그런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택배 아니죠. 저희 뭐지 짜장면 알바 짜장면 그 배달하는 양반인데 와가지고 차명진 씨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고당 당원인데 자기가 이 배달해가지고 자기가 이 당비를 낸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탕수육을 하나 또 추가로 주더라고 그냥 서비스로. 그래서 야 참 우리 고당은 참 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파지 주어서 고야 청청 그냥 파지 주어서 이제 고생하시는 이제 당비 2,000원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 대표 한 게 4년 5개월 하잖아요. 4년 8월이면 4년 3개월째인데 저는 뭐 당의 돈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돈이 없다는 건 다 알잖아.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지금 담보 잡혔다며. 뭐 나는 담보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계획은 내가 그 차명진 친구한테 물어봤어. 담보 잡을 아니 그제 청평 가서 이거 이제 청평역 앞에 집이라 하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괜찮냐 그랬더니 정치 떠나가지고 여기서 뭐 유튜브 하니까 마음 편하다 하는데 그래 나도 이제 그렇게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스스로 교섭단체를 만들면은 다음은 수권 정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45만 당원이 또 6만의 책임 당원이 돈을 내면서 그것도 다 사연이 있는 돈을 내신다고. 그다음에 자생정당인데 미국에 지부라는 것은 선거법으로 안 되지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단체가 벌써 뉴욕, 워싱턴, LA, 테네시 또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독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로망의 정당이라고. 이 우파 특히 우파에서 좌파의 이념 정당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거짓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자, 우리 공화당 가면서 이념 정당화가 된 거야. 들어봐.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분들이 한마디 소위 하세요. 말하면 나를 통해서 차명진을 통해서 내지는 이제 우호적인 바깥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 또 댓글 보니까 차명진도 그것도 모르냐 막 눈도 저래. 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러나 제가 그거를 칭찬이 더 많은데. 감수하고 온 거예요. 왜 나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특히 저 조한진이 친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내가 쭉 지켜보잖아. 저도 예정을 예. 근데 저는 저한테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우리 공화당만큼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서 괴물이 돼 있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야 세월호 니네 박근혜 대통령 고맘 좀 괴롭혀라 이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그 페북 딱 1시간 써가지고 저는 완전히 이제 이 사회적으로는 이미 난 죽은 인간이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정치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공화당 보면 내가 안쓰러운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내가 오늘 꼭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하는데 야 걱정 마라 우리 7% 된다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닌가. 7% 얘기 안 했는데. 그랬어? 의미 있는 아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 공화당이 사실은 쭉 점점 고립돼 왔잖아. 이거를 돌파해서 이번 내선을 계기해서 우리 공화당이 보다 좀 무슨 거기다가 무슨 양념을 넣건 돼지 껍데기를 넣건 여기다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러게 내가 대중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국힘당 후보 중에 그 우리 공화당하고 맞을 만한 후보가 누가 있어요? 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나는 최재형 씨가 제일 맞았을 것 같았는데. 최재형 씨는 왜냐면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고영주 변호사님 뵈서 선배니까 제가 한 2시간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했는 거는 최재형 씨가 그때 8.6%대 국힘당 들어갔잖아요. 1.2%로 떨어졌다고. 그렇지. 안 들어갔으면 최재형 씨가 지금 아사리판 경선판에 20% 나왔어. 20%. 내가 그래서 그냥 역사 기행이나 하고 다니면은 20% 나왔을 겁니다 했는데 누가 또 뭐 다른 의견도 있더라고. 나는 우리 공화당 들어가고 마구하고 별개로 차 의원이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최재형 씨가 나 정치 안 한다 그랬잖아. 최재형 씨가 우리 공화당 들어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깥에 윤석열이가 들어가고 최재형 원장이 바깥에 있어서 제3지대를 만들었으면은 폭발력이 있었다. 단지 그렇지. 하나 이제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은 그 여러 가지 구도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다. 아마 그 남아있으면 최재형을 중심으로 뭐 안철수고 뭐 김동연이고 김동연은 저하고 친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내 수석할 때 김동연이 그때 저거 했잖아. 저 국무조정 실장 했잖아. 그 제 파트너예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다 뭉치면은 국힘당
윤석열 지금 저렇게 뭐 윤석열 홍준표 아사리판에 새로운 정치 개혁 우리가 막 얘기한 좀 깨끗한 정치하자. 부패 정당 그다음에 이 부도덕한 정체성이 없는 정당 정권도 끝내자. 이 모토로 나왔을 거야.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 내가 물어보는 게 야, 내가 앞만 둘러봐도 국힘당에 우리하고 뭐 손을 잡을 만한 또 그렇게 현실을 잘 알고 큰 판을 그릴 수 있는 후보가 있는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아니 이게 아니, 현실이거든. 본인 생각이. 정치는 현실이거든. 그게 본인 생각이. 나는 만들 수 있다고 봐. 예. 홍준표? 홍준표가 가장 가깝다고 봐. 물론 여러 가지 결점이 있지. 예? 그러나 봐, 조원진 자기도 얼굴에 여기 저 상처 있잖아.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딨냐? 아, 이상처? 응. 아, 이상처는 내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응. 우리 외삼촌이 대구 그 근교에 저기 어디야? 그 수성모처 가창로 그 원광에 양계를 했어요. 옛날에 날씨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촌들이 방학 때면 그 집에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산에서 소나기가 오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소나기가 산에서 쭉 내려오면 그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아 빨리 그러면 비만 안 맞으려고 이제 달리기를 막 쫓아가는데 텐마루 짚었는데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져요. 그냥 여기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박아본 거예요. 그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갔다니까. 야, 그래도 그 밑에보다 거기서 다행이다. 눈 안 다쳐서 다행이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치판이 험한 정치판에서 이리 부딪히면서 저리 부딪히면서 자신의 그 순수함 지키는 게 본인이 당해 보니까 안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말한 거는 우리 같이 우연히 당했는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의도적으로 조직이 있잖아. 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국힘당 들어가서 뒤집으라는 사람이야.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내가 좀 얘기할 때 오케이. 우리 공화당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유연해지시면 좋겠다. 유연. 그건 뭐 내가 맨날 하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계속 문제만 삼지 말고 좀 이렇게 어떻게 잘 섭외를 해서 그야말로 이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도 좀 세미나도 좀 하고. 그거 좋은 말 했는데. 야 지금 4년 5년이 들어 그런 거 한 번 안 하냐? 아니 과정을 했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성근 변호사가 이제 사무총장도 하고 이제 그 탄핵 그 변론했잖아요. 변호사가. 그래서 우리가 탄핵 백서를 만들자 해서 헌재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탄핵 백서 내용이 공개된 게 45만 페이지고 공개 안 된 게 15만 페이지가 있어. 거부를 당했다고. 탄핵 변론 변호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핑계 많아. 복사가 뭐 60만 부로 복사.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새로 우리 당에 입당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후배들하고 서울법대에 나오는 40대 말 49살 서울법대 변호사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 당에. 그다음에 그 얘기 되고. 그래 들어와서 그 백서 문제를. 그다음에 또 여러분 내가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는 조원진이가 떨어진 게 그건 당신이 죄일 거야.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내 죄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조원진이가 당선되는 방법이 없었을까? 나는 조원진이가 일정하게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상당히 유연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 될 만한 지역구에 딱 가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그걸 이사를 가고 아니 뭐 그런 우리 공화당의 당력이라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 근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조원진 하나만 국회에 들어갔어 봐. 그게 이제 내 지금도 다르다고. 아무튼 그게 위장전입인데. 뭘 위장전입이냐 이 사람아. 위장전입이지. 그게 이제 서른의 팔전 찾아서 살지 않고 하면 위장전입인데 하나는 이런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있을 때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그때 벌써 프로포즈에 들어왔다. 내한테 내 지역구 또 등등. 그래서 내가 아니 대통령이 지금 감옥 계신데 우리한테 이런 거 내지 말고 통과 좀 시켜라. 그다음에 김문수 선배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김문수 선배도 아무튼 조원진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사는 거하고 젊은 정치인들이 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돌아가는 거하고 맞지 않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게 아니 그러면 조원진 딱지를 붙어서 내가 아마 누구나 하나 그렇게 사든가. 근데 조원진만큼 또 들어가서 못하지. 이게 우리가 정치해봐서 알잖아. 이게 공력이 있어야 돼. 나는 응. 그런 정치를 못해. 내가 뭘 하려고 뭐 우리 당을 판다든지 이건 막 내가 옆에서 봤잖아요. 옆에서 봤듯이 유연한 거하고 원칙을 지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또 뭐 그런 나는 원칙에 벗어나는 건 안 된다. 특히 대통령께서 아직 감옥 계시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판을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정치판에 판을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차명진 의원 뭐 고성국 박사 뭐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성국이 형은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권 교체하고 정치 교체를 내가 같이 들고 나온 이유가 원칙으로 가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 특히 보수 적통적 보수 정당은 우리가 흔들리면은 이제는 보수 정당의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명감도 우리 갖고 있다고. 단지 하나 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그래 얘기하죠. 이번에 뭐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김문수 선배 얘기대로 해도 다 국회의원 됐어요. 또 누구 말대로 뭐 그 당시에 내한테 제안했던 모 사무총장 얘기대로 제가 그냥 받았으면 저는 국회의원 됐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것은 정당을 만든 또 초대 당 대표로서의 갈 길은 아니다. 단지 이제 그 우리가 했던 희생이 22대 때 꽃을 피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되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꽃을 피우고 차명진 의원도 다시 정치 접는 게 아니고 이제 판을 바꾸는 정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차 의원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재밌어요. 내가 그래서 그 집 하러 나왔거든 지금. 그래서 삼겹살하고 김치 사들고 내가 한번 간다 그래서 소주 들고. 그거 보니까 뭐 강에 보인다면서요. 아니 이제 천 지류 색강 보이니까 같이 가서 오늘은 이제 카메라가 있어 그런데 카메라 없는데 둘이 얘기하면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 한번 카메라 없을 때 좀 내가 좀 더 좀 디테일하게 가혹하게 얘기해도. 자, 우리 차명진 의원이 지난 그 세월호 발언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나 김종인 영감님이 발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차명진 의원은 탄핵 찬성한 사람이에요. 탄핵 찬성한 사람이. 그런데 고영태 녹취록. 그렇지. 고영태 녹취록을 보고 커밍아웃 했어요. 이것은 거짓이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이제 4년 7개월 5년 지나 보니까 이 탄핵에 분명한 이것은 권력 찬탈의 상황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커밍아웃 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래 보는 거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올라왔을 때까지 국회에 올라왔을 때까지 저는 탄핵 찬성했어요. 방송에서도 참 죄송하지만 제일 먼저 제가 이게 헌법 제1조 2항 권력은 유승미하고 똑같은 얘기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해서 그렇지. 그거를 이제 야당 그 당시 야당이지 민주당이 이제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탄핵 소추안이 2017년 3월 10일 날 이제 이게 표결이 됐잖아요. 그 표결되기 한 2주 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상해. 그렇지. 너무 몰아붙이는 거야. 절차도 아니 대통령을 탄핵하고 13쪽짜리 토론도 안 하고 발언도 못 하게 13쪽짜리 신문 스크랩 갖다 놓고선 이게 말이야. 완전히
진짜 짬짬이가 돼가지고 야 우리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건 대한민국의 소위 말 정치인 지도자 지성 이것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아무리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거 아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안 하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당시에 저하고 친한 김무성 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응?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현직 의원은 아니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물 건너갔다 가지. 본인도 안 된다고 그랬어. 네, 보수들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난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딱 통과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통과시킨 다음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국민이 때문에 안 됐대. 내보고 또 그 얘기했어. 아, 우리가 지도자라서 자질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그 당시 국민회가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진 게 확신을 가진 건 고영태 녹음. 네, 이랬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친박 구인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때 비대위를 김무성 측에다가 넘긴다. 비대위를 그러고 친박은 다 이선 후퇴다. 그때는 비대위를 넘기면 당 공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전부 다 친박은 이선 후퇴다. 그래서 내가 김무성 선배한테 우리가 12월 9일이잖아요. 한 4, 5일 전에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 내보고 믿을 수 있나? 확인해 보시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메신저로 하고 이건 뭐 확인해 봐라. 그때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 다음 지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유승민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수요에 만들 때는 김무성, 유승민이 7대 3이었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지류가 바뀌어가지고 뺏겼어. 3대 7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요. 웃겨. 참 아니 그런 자신감도 없이 근데 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 내가 아마 보수 정당에서 그때 유일하게 제가 발언 신청했을 거예요. 발언 어제 신청 내가 다 들었어. 발언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날 마지막 투표장 가기 바로 앞에 그 우리 의총을 했다고. 또 내가 마지막 발언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때 유승민, 김무성 다 앉아 있었잖아. 좌파들한테 이번에 통과시키면 좌파들한테 정권 넘어간다. 아, 내가 가만있어. 오케이. 나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 요즘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은전을 입었다기도 하고 친박 핵심이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 응? 내 혼자 남았지 뭐. 김재원이 김진태 이런 애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짜 칼을 댄 응? 저 서결이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지지야. 그 사람들 마음인데. 나는 내 분류가 그렇게 안 돼. 나는 지금 뭐. 나는 사실 박근혜 친박도 아니잖아. 근데 김진태도 뭐 친박에는 아니지만 잘 싸웠지. 근데 김진태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강원도지사 해보려고 하는 거고. 김재원, 김재원은 대구 시장 하려고 한다고. 거기 그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에 제가 답답한 것은 내가 바본가? 내가 정치 안 하는 거야. 내가 바본가? 근데 당신은 참 우리공화당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차명진하고 내가 바본가 봐. 깨끗하면은 정치 못한대. 이 사람은 그래도 참 지조를 지키면서도 정치 한다고 그러니 그거 우리공화당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예. 우리 당원들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 당원들의 그 피와 땀 하루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지조 지키면서 정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엊그저께 뭐 7억 거쳤다고? 거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어제 오후에 대단한 거예요. 오후에 1시에 했는데 한 7억 거친 것 같아.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래서 좀 우리 조은진 대표 말씀대로 정말 22대 국회에서 확 꽃이 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얘기들이 조금 유연하고 좀 다양한. 내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게 좌파들하고 싸우는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고. 우리 그 노동개혁할 때 돌아서 나중에 사보임으로 돌았잖아요. 그때도
친이계들 다 도망가가지고 어설프게 내 혼자 남아 있는 거야. 관사락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김정은이 그때 김정은 의원이 원내 수석하는데 내보고 이제 노동계획 하나 정은영. 들어갔잖아요. 본회의장에 득 들어가는데 내를 붙들고 야, 씨 좋은 지저가 죽으라고 보냈더니 용대가 돌아왔다고 내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부심은 국회의원 하면서 양대 정부, 노동개혁,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때 우리 또 차명진 의원이 깨돌입니다. 와가지고 이제 친이계들을 설득하는 거야. 노동개혁은. 나 아니, 추미애를 꼬셨잖아. 그러니까 설득하고 나중에 추미애 넘어와가지고 추미애를 내가 정치 인생 끝났는데 삼보일배가 살아났지. 그러니까 내 추미애가 그때 내가 추미애 그때 망쳤지. 그게 두 사람의 역할이 지금 얘기지만 어떤 역할이었느냐. 저는 추미애 그 당시에 환노위원장이 사회권을 거부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을 법안 한 통과 못 시키는 거야. 그 내가 우리 선거법 국회법에 있잖아요. 야당 위원장이 사회권을 거부할 경우에 여당 간사가 사회 볼 수 있다. 그 내가 딱 올라가가지고 210개 법안을 올렸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숨통이 트인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공격 압박하고 너는 가서 꼬시고 서로 이제 조화롭게 잘했지.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참선하면서 양대 보수 정권의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뭐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잘했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합시다. 배도 고프고. 네, 배도 고프고. 한 말씀 하세요. 이게 자기가 사회 본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회 봤어. 네. 하여튼 뭐 우리는 원래 이래 하는 거야. 조은진 TV. 이게 조은진 TV나? 우리공화당 TV. 몇개 TV 같이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공화당 TV. 새담 TV, 허준 TV.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와주셔서. 하여튼 뭐 새담 TV, 허준 TV. 예. 하여튼 뭐 참 세상에서 이 맑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이 차명진이가 정치 그만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친구 조은진이가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게 아마 우리 공화당의 이 당원 여러분들의 이 참 놀라운 그 사상적 통일성. 예. 역사 이래 우파 정당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원진이한테 그러잖아요. 야, 니네 저 국힘당 들어가라. 접수하자. 한 달 만에 다 말아먹는다. 내가 그럴 얘기할 정도인데 아마 저는 그 얘기는 아직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신이 꼭 꽃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당 여러분들 존경하고 우리 조은진 또 존경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우리들하고 또 생각이 같던 또 혹은 생각이 다르던 그분들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서정욱 변호사, 이번에 차명진 의원 친구죠. 또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대담을 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생각이 막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저보고 뭐 맑은 사람이 맑은 물이라 하는데 차명진 의원이 생각도 많고 그다음에 그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제가 그리면 진짜 그림도 잘 그리고 전국의 그림도 잘 그리는데 가끔 시사만평 제가 가끔 뵙고 뭐 친구로서 혹은 또 정치 동반자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있고 오늘도 스스럼 없이 뭐 우리가 사이가 없잖아요.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본인은 정치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오기 전에 당신 같은 사람 정치 안 하면 어떡하냐.
이제 어려운 정치는 하지 마라. 어려운 정치는 좋은 진으로 끝내자. 이제 나머지는 가시밭길 고통의 칼날은 우리가 쓰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비단길로 좀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선배 또 지금 정치 새로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선배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 또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당원분들 후보를 위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푼도 허투리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차명진 의원 거기 차명진 TV인가요? 네. 차명진 TV 또 적극 참여해서 보시고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유튜브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뚫고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많이 배웁니다. 차명진 TV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차명진 의원과 또 우리 유튜브에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